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로부터 수없이 많은 칭찬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오래 남아있는 건 딱 한 번의 진심 어린 말이었던 적이요. 우리는 흔히 칭찬이 관계를 좋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칭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전해지는 단 한 번의 말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말은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져 시간이 지나도 자라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씨앗이 긍정적인 꽃을 피울지 아니면 가시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칭찬보다 더 중요한 단 한 번의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위로나 용기를 줄 수도 반대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칭찬보다 더 중요한 말이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말입니다. 단순히 잘한다, 멋지다 같은 칭찬의 말도 좋지만 더 깊은 공감과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상대방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에게 넌 정말 잘하고 있어라는 말도 좋지만 내가 다 지켜봤는데 정말 열심히 버텨온 너의 모습이 대단해. 나는 그게 정말 존경스러워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더 큰 힘이 될까요? 이처럼 결정적인 단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내가 최근에 건넨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말은 무엇이었을까?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꽃을 피우는 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사례는 한 상담사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상담사로 일하는 정혜진 씨는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내담자와 잊을 수 없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내담자는 회사에서 늘 실수투성이로 여겨져 상사와 동료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고백하며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정혜진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단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게 이미 대단한 겁니다. 이 한마디는 내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느꼈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실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며 점점 더 성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정혜진 씨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내담자는 몇 년 뒤 같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해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할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단 한마디의 말은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키고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말로 끝났던 적은 없었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칭찬은
우리의 말 속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칭찬을 넘어서는 더 깊은 대화, 바로 공감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동참하고 있는지 칭찬과 공감의 차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칭찬과 공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종종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면, 공감은 그들의 감정과 경험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정말 힘들었어라고 말했을 때, 그래도 넌 잘했잖아. 대단하다. 라는 말은 칭찬에 해당됩니다. 반면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지쳤을 거야. 그런데도 내가 여기까지 해낸 게 정말 놀라워라는 말은 공감입니다. 칭찬은 때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공감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립니다. 칭찬은 내가 이만큼 잘했어라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공감은 내가 너를 진정으로 이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받는다고 느낄 때 그 관계에 더 깊은 신뢰와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칭찬만으로는 얻기 힘든 관계의 깊이가 공감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된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 직장인은 신입사원을 격려하려고 넌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은 오히려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직장인은 이후로 칭찬 대신 공감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잘하고 싶어서 고민이 많겠지. 지금 그 과정을 겪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라는 말을 전하자 신입사원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부담을 덜 느끼고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와의 대화를 통해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죠.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별다른 의도 없이 던진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이요. 영업팀에서 일하는 박진수 씨는 평소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신입사원 김하늘 씨가 회사에서 점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씨는 이유를 알 수 없어 고민하다가 결국 김하늘 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나요? 회사 생활이 힘드신가요? 김하늘 씨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팀장님이 이 자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늘 씨라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실수하지 말라는 압박처럼 들렸어요. 박진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신뢰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전달된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박진수 씨는 말의 무게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신중하게 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족 간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가족 사이에서 오가는 말은 그 어떤 관계보다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때로는 큰 위로가,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직장인 지훈 씨는 어느 날 아침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프다 아프다 하지 말고 좀 쉬세요. 이 말은 지훈 씨가 아버지를 걱정하며 한 진심 어린 조언이었지만 아버지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 집을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그걸 쉬라는 말로 치부하냐? 아버지의 반응에 지훈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 오히려 오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갈등은 어머니의 중재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 씨에게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지훈 씨는 아버지의 삶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동안 아버지께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 말에 크게 감동했고 두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단순한 조언이나 지적보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말의 본질과 그 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그의 저서 나와 너에서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방을 단순히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를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만 여긴다면 그 관계는 나와 그것의 형태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마음을 열어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부버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화가 나와 너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이론은 쉽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털어놓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무심코 넘기는 태도는 나와 그것의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라고 말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존재를 진심으로 마주하는 나와 너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연결하여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 자기 존재의 인정 욕구를 꼽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관계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태도가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의 이론은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공감과 배려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조언하거나 칭찬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정말 힘들었어라고 말했을 때 그래도 넌 잘했잖아. 대단하다. 라는 말은 칭찬이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건네진 말일 수 있습니다. 반면 정말 힘들었겠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보다 훨씬 깊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제안한 비폭력 대화도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히 표현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말의 구조를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첫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둘째,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셋째, 그 감정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 일을 제때 못했나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번 프로젝트는 기한 내에 끝내는 것이 중요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비난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으며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심코 던지곤 하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말을 해왔나요? 혹은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던 적은 없었나요? 오늘 우리는 철학과 심리학의 통찰을 통해 말이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이 배움을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단순히 좋은 대화 상대가 되는 것을 넘어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닿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에 담긴 진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상대방은 그 말을 믿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칭찬도 공감도 진정성이 없는 대화 속에서는 그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 꾸며진 말이라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성 있는 대화, 특히 듣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듣기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존재 전체를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단순히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하며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준비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판단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진정성 있는 듣기를 방해하며 관계를 겉돌게 만듭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 줄 때 우리는 큰 위로와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한 상담사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 몇 분 동안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한 반응만 보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단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당신은 계속 노력해왔네요. 정말 대단해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한 진정성 있는 말입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듣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내 말을 방해하지 않고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만으로도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깊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스마트폰이나 다른 방해 요소를 치우고 상대방에게 모든 주의를 집중하세요. 둘째,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감정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말투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느낀 이유가 있겠구나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진정성 있는 대화는 결국 듣기에서 시작되고 듣기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를 넘어 상대방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한마디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성입니다. 그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으며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대화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담아 상대방을 대했나요? 혹시 떠올려 보니 무심코 상대방의 감정을 놓치거나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 박자 더 느리게 듣고 그들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며 공감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대화를 그리고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칭찬보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말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과 공감의 차이, 듣기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관계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죠.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언을 공유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말은 마음의 초대장이다. 당신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하루를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처럼 오늘부터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초대장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함과 진심을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생각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렸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들려주세요. 공감과 위로가 오가는 따뜻한 대화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인생지론이었습니다.